네, 코하 코인 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의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분명 어제만 해도 시장 온도는 꽁꽁 얼어붙은 시장 위를 준방꿀이 걸어갑니다. 였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준반등, 코인 반등을 외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이슈로 단 하루 만에 암호화폐 시장에 활기가 찾아온 건지 자세한 소식 두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이윤주 기자,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기자가 준비한 소식을 듣기 전에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잠시 꺾이려다가 상승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장단기적으로 상승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너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59.02%로 어제보다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헤더 도미너스는 5.87%로 금요일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인 6.26%보다는 하락했습니다. 다행히 6% 아래로 떨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07%입니다. 어제보다는 상승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4.32%로 단기적 관점으로는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네, 뉴스메타 차트가 궁금한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사이트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주요 코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네, 주 기자. 네, 이 비트코인 86,0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즌 종료인가 싶었지만 다행히 9만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로 1억 4천까지도 노리고 있는 중인데 하루 만에 이렇게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쵸. 이게 떨어질 때보다 사실 이유 없이 오를 때가 더 무섭거든요. 네. 왜 올랐지? 그리고 네. 이렇게 많이 한 번에 오른다고 네. 하는 걸 여러분들도 간밤에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94,000달러까지 비트코인 반등 나왔고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7.5% 정도 반등해주면서 92,000달러대 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간밤에 도대체 시장에 무슨 일들이 있어서 홀로 이렇게 점프업을 했는지 주요 내용들 조금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연준이 간밤 하루 만에 135억 달러, 원화 기준으로는 18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주입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지난 10월부터 11월 조금씩 연준 쪽에서 돈을 풀어주는 데이터 지금 보시는 지표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18조 원이 미국 시장 입장에서 별거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단순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네. 이 정도 수치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나왔었던 규모와도 거의 맞먹는 수준이고요. 심지어 닷컴 버블 당시 기록도 넘어선 역사상 두 번째로 공급량이 가장 큰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사실상 이제 QT 종료를 하고 네. 유동성 재확대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여기에 시장에서 이제 기대감은 FOMC에서 금리 인하해줄 것이다라는 게 또 가장 큰 축에 끼기도 하고 그렇죠. 실제로 12월은 이제 또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시즌이 껴있어가지고 역사적으로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강한 시즈널 좀 형상을 보여주는 달이기 때문에 12월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또 다시 한번 8만 달러대로 떨어뜨렸었던 이 일본의 금리 인상 우려는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혼합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이런 또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글론이라는 분께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워낙 시장 안에서 선행지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리스크 조정의 선행지표이니 만큼 12월에 모두가 하하호호 따뜻한 연말 할 때 우리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진짜요? 늘 우리만 홀로 떨어지는 약세 자산이기 때문에 12월에 모두가 좋을 수 있다. 주식도 좋고 다 좋을 수 있는데 너네만 빼고. 조정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좀 그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월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과 또 자신감이 있긴 합니다만 작은 이슈에도 좀 큰 변동성을 보이는 약세 선행 지표로 지금은 시장에 꼬리표가 달려 있기 때문에 12월에도 다양한 이슈 때문에 홀로 약세 흐름이 한두 번씩은 포착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가치 평가에 기반해서 비트코인이 더 다운그레이드 돼야 된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치가 금 대비 20배 수준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 적정 평가 기준이 13배 정도 된다고 해요. 아, 진짜요? 그렇다면은 지금 금의 시총 대비해서 비트코인 13배 치면은 사실 비트코인은 9만 달러가 아니라 5만 달러가 적합한 수준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의 가치를 금의 시총에 비교할 수가 없죠.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어쨌든 전 세계 모든 자산의 시가총액 1위인 금의 시총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는 13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5만 달러여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다라는 부분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장이라는 점. 주장이죠. 이거에 정반대되는 주장을 제가 여러분께 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비트와이즈의 월간 보고서에서 또 금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내놓는 또 세션이 있었습니다. 비트와이즈에서는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고평가돼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 같은 경우는 지금 75%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 비트와이즈는 미국 최대 크립토 자산 운용사 중 한 곳입니다. 근데 지금 비트와이즈가 현재 글로벌 유동성들을 쫙 분석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저평가고 금이 고평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연간 기준으로 1조 9천억 달러의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고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인센티브로 2,000달러씩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연준도 QT 종료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1조 달러 넘는 부양 패키지를 펼치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전 세계가 300회 넘는 금리 인하를 지난 2년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모든 요인들이 겹쳐서 글로벌 M2 통화량이 지금 137조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의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유동성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66% 저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동성과 함께 추가적으로 커플링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20만 달러 이상까지 가격 반등을 기다려볼 수 있겠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앞에 확인해봤던 주장과는 정반대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고요. 비트코인과 완전 금의 이제 대결 양상이 펼쳐진 거네요. 그렇죠. 금과의 이제 가치평가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곤 있지만 전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확실히 저평가인데 뭐 금 예찬론자들은 뭐 금이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금은 우린 잘하고 있는데 니네가 고평가다. 우리는 너무... 적정 가치인데 너네가 고평가다라고 좀 주장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이 케빈 오리오리의 발언도 간방 커뮤니티에서 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2월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되면은 막 비트코인 다시 10만 달러 가고 막 올타임하에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하든 말든 비트코인은 안 오른다. 왜 이런 거죠? 이런 말은 왜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에 대한 가격이 적정 가격이 비트코인 기준 9만 달러다라는 주장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9만 1,000달러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의 등락률만 보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이분의 발언이 맞아 떨어지는 게 될지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구조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소식들이 간밤에 추가적으로 나와줘서 연준의 돈 풀기와 함께 우리 내부적인 좀 뼈대가 굵어졌던 이슈들이 간밤 추가 상승에 좀 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SEC에서 나왔던 내용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 내년부터 이 혁신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내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SEC 위원장인 폴 애킨슨이 직접 밝혔고요. 원래 이거 한다고 했어요. 혁신 면제하는데 올해 안으로 할 것이다라고 올해 여름 정도, 9월 정도에 이야기를 했었다가 네. 결론적으로 최종 시기는 내년 1월이 됐습니다. 셧다운 때문에 밀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SEC도 어쨌든 한 달 넘게 일이 전부 다 이제 올스탑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내년 1월 공식 시행이 되는데 네.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기업들이 더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암호화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이 내용의 규제안이 나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 좀 긍정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반등 요인이 되어줬겠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월가에서 나왔었던 소식들도 간밤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네. 이 미국의 대형 은행 중 한 곳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디지털 자산을 공식 자산 배분 권고로 다시 한번 포함을 시켰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고객이 요청을 해야지만 암호화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제공을 했는데 이제는 기존 필수적으로? 투자자들이 요청 안 해도 네. 다 열어놓고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게끔 그 안에 내부 시스템을 바꾼다라고 해요. 그만큼 암호화폐 가치를 좀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수요가 크다라고 느낀 거고요. 네. 비트코인 ETF 4종을 공식적으로 커버한다라고 하는데 비트와이즈,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이, 블랙록에 이 ETF가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반영이 된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투자자들의 요청도 있지만 실제로 이 수요가 계속해서 뒷받침되기 때문에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러한 결정을 결국 내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디지털 자산 저 같은 경우는 전체 포트에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몰빵녀잖아요. 몰빵녀. 진짜 코인 암호화폐 몰빵. 몰빵이에요? 코인 몰빵녀입니다. 네. 코인 몰빵녀인데 네. 월가에서 추천하는 포트폴리오 할당 비중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코인 이제 무조건 담아야 되는 공식 자산이긴 한데 어느 정도가 좀 안정적일까라고 놓고 봤을 때 네. 모건 스탠리는 전체 포트에서 2에서 4%. 2에서 4%. 네. 조금 아쉽네요. 너무 아쉽죠. 네. 20에서 40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2에서 4는 너무 작잖아요. 종류도 너무 많은데. 아직까지 위험 자산으로 좀 분류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약간 발가락만 담궈놔라. 저는 온몸을 담궜다면 이제 월가에서는 발가락 정도. 아직 발목도 안 왔습니다. 네, 그 정도. 다리까지 와줘야 저희 이 암호화폐 자산이 좀 오를 텐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블랙락은 1에서 2%, 100% 포트 기준으로 네. 피델리티는 2에서 5% 정도로 아직까지 편입이 되고 있는 게 긍정적인 뉴스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상당히 보수적이고 조금 조심스러운 면모들이 월가에서는 포착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아직 한 4% 정도밖에 담그질 못했으니까 그렇죠. 더 늘어나면 들어올 돈이 네. 더 많이 남았다는 건 또 호재죠. 이걸 좀 저희가 좀 네.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원형적 사고로. 네. 원형적 사고. 원형적 사고. 네, 원형적 그렇죠. 사고입니다. 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 기준으로도 탑5에 들어가는 자산 운용사죠. 네. 뱅가드도 움직임을 보입니다. 세계 2위 자산 운용사인 뱅가드에서 암호화폐 ETF 거래 허용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고객 수요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기존에는 반대하다가 우리 암호화폐 절대 안 해 하다가 고객들이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정책 전환을 하게 됐는데 오. 비트코인만 뿐만 아니라 여기다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까지 지금 출시되어 있는 현물 ETF를 모두 좀 지원할 수 있게끔 뱅가드에서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민코인 ETF라던가 자체 ETF 제작의 계획은 없지만 다른 운용사들이 만든 ETF 워낙 사람들이 해달라라고 하니까 뱅가드도 결국 백기를 든 모습이죠. 그래서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든 뱅가드든 다양한 기관들의 운용 자산이 또 코인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암호화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더욱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게 시장을 확산할 수 있어서 이런 기반들이 간밤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 지표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떤 좀 내용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지 설명을 계속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지표 2년 만에 처음으로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찍혔다고 합니다. 바닥이요? 매트칼프 가치라는 내용인데요. 이 네트워크 활동과 사용자들의 이 내용을 기반을 해서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를 추정하는 모델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특수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지가 않는데 네. 이 내재 가치가 지금 2년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내재 가치가 내려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30% 넘는 가격 조정이 나왔었는데 네. 보통 이 수치가 이 정도로 떨어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네. 앞으로 96%의 확률로 가격 상승이 나올 것이다. 96%요? 네, 그러니까 거의 어허. 오른다는 거죠. 오르긴 오르는데 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올랐냐를 놓고 봤을 때 네. 132% 정도의 평균 반등이 포착이 됐었던 지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몰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96% 정도의 2배나 오른다는 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늘 몰빵이. 저는 그래서 몰빵려고 누가 돈 주면 또 사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몫이지만. 결과에 맡겨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이 바닥 신호에 근거했을 때 과거 데이터들이 그렇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표 또한 여러분들께서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롱텀 홀더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펀더먼털적인 측면이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5만 개 정도 추가적으로 매수해주는 흐름이 이 장기 보유자들 사이에서 포착이 되면서 네. 다시 한번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간밤 또 리포트를 내놔서 간단하게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지금 고점, 전고점 대비해서는 32% 정도의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2010년 이후로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 평균치와 동일한 수치라고 해요. 2010년 이후 지난 15년 동안 비트코인이 조정 나온다 하면은 보통 30%는 기본으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라는 늘 거네요. 있어왔던 아. 일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1년에 3번 정도, 3회 이상은 늘 10%씩은 비트코인이 떨어져 왔었던 자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30% 빠진 게 크게 우려할 좀 수치는 아니다라는 내용을 그레이스케일이 보고서를 통해서 담아줬고 네. 그리고 강세장 조정 폭도 보면은 평균적으로 25%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2%의 조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를 때보다도 이게 완전 사이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 조정받고 올라가고 할 때 그 조정폭이 평균보다는 조금 더 깊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게 장기 하락의 신호로 풀이할 수는 없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년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신고가가 나와 줄 것이다라고 보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30%는 좀 크긴 한데 이제 많이 크죠. 암호화폐로 치면 이거는 건강한 조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이슈를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훈 기자, 네네네. 어제 이 실시간 채팅에서 밤사이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하는지 또 네네네. 6.27%를 이탈하는지 잘 체크하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이탈을 했습니다. 덕분에 암호화폐 시장 빵빵빵 뛰면서 회복세 보이고 있는데 뉴스메타의 메타 차트와 알파 차트 보면서 비트코인의 현 상황 살펴주시죠. 네, 여러분, 결국 다 제가 말하는 대로 되는 이 코인 시장 여러분 실시간으로 네. 지금 코마워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불장이죠, 여러분. 제가 항상 숙명적으로 도전하라고 했던 구간에서 네. 정확히 반등을 하고 지금 열심히 장을 불지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메타 차트 보기 전에 여러분 불장의 향연을 좀 살펴볼까요? 오호. 자, 여러분, 하루 만에 40%, 30% 바이낸스에도 뭐 이렇게 여러분 50% 오르는 것도 있고 여러분 업비트에도 60% 나고 여러분 지금 벌벌벌 떠실 구간이 아니라 저희가 누누이 말했던 대로 그쵸. 말하는 대로 여러분 결국 장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자 메타 차트 간단히 보시면은 지금 단기간적으로도 여러분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구간에서 정확히 반등해서 역시 바이 시그널 발현하면서 지금 쭉 상승했습니다. 네. 자, 여전히 지금 이 분홍색 라인 위에 캔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네. 알파 차트에서도 결국 이 노랭이가 아래로 곤두박질 쳤네요, 여러분. 자, 이런 시그널 지금 여기서 지금 여전히 MACD 켜면은 여전히 매수세가 강력하게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키보스코어 3주 뒤를 예측하는 이 지표마저도
지금 여전히 예측치를 상회하고 있고 또 10만 달러에 지금 터치를 하고 이 가격치가 올라와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이게 설령 떨어지들 그리고 지금 뭐 94,000달러 갔다가 지금 92,000달러 또 왜 떨어지냐 여러분 오르고 떨어지고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진입을 했을 때 수익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 지금 뭐 거시적으로 뭐 또 뭐 그레이스케일이 어쩌니 또 미국이 어쩌니 여러분 이 뉴스보다 정말 중요한 우리는 지금 직면에 와 있고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자, 네이버에 달러를 검색하면 지금 1달러에 1,467원이 나오죠,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이 코마오 방송 가장 솔직히 중요한 뉴스는 딱 이 두 개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뭐죠? 국제 설탕값이 5년 만에 최저인데 우리나라 마트에서는 요지부동이다, 여러분. 네. 변하지가 않는다, 여러분. 자, 설탕값이 왜 안 변할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환율 결국은 때문인가요? 여러분 환율 때문이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 일타강사. IMF 때 여러분 환율 그 값이 여러분 얼마였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때가 IMF 거의 1,700원, 1,800원을 찍었거든요. 네. 지금 이 차트가 환율 차트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주요 선을 지금 또 넘어서고 이게 지금 결국 올라가는 형태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원화값이 여러분 자, 여러분 원화값이 자, 여러분 원화값이 휴지 조각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현재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나 여러분 어떤 방법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네. 지금 나오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가서 배우게, 여러분.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자는 둘째치고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버는 이 원화값이 지금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설탕값, 자, 설탕값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재화의 가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평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 자산의 가치를 유지시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휴지 조각을 보유하겠습니까, 여러분? 비트코인 플러스 달러. 자, 여러분 우리의 자산 가치를 보유하려면 여러분 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고요. 우리 쭈 기자는 여기에 몰빵했고 저는 역시 이 두 개에 저는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뉴스도 잘 보셔야 되겠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또 어떤 기사죠? 여러분 코스피가 여러분 뭐 올라갔다고 지금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코스피가 아무리 4,000을 뭐 지금 찍어도 여러분 지금 원화값이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자, 여러분 그래서 네. 지금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냐 제가 네. 누누이 말했던 대로 전 방송도 그렇고 코인 시장 벌벌벌 가치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변동성 심하다 여러분 돈이 쏠리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돈이 흐름은 결국은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네. 결국은 제가 이 테더 도미넌스에서 답을 드렸죠. 그렇죠. 자, 어제만 하더라도 벌벌벌 떠는 구간 여러분 제가 숙명적으로 도전해야 된다는 구간에서 여러분 지금 몇 퍼센트가 빠졌게요. 여러분 테더 도미넌스만 봐도 여러분 벌써 지금 거의 8.9%나 많이 빠졌어요, 빠졌네요. 여러분. 자, 네.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벌벌벌 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매집을 했던 분들은 지금 벌써 수익권이겠죠. 네. 자, 그래서 항상 코마오를 보면 제가 이렇게 고점에서도 불구하고 저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비트코인 지금 주봉 차트를 보면 여러분 주봉 차트를 보면 제가 알려드린 시나리오가 뭐였죠? 네. 주봉 단위로 봐야 된다. 지난주 양봉으로 잘 형성됐고 이번 주 어제만 하더라도 음봉이었으나 제가 이거를 양봉으로 다시 전환시켜줘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말하는 대로 지금 펼쳐졌고 이대로 92,279달러 유지하면서 다음 주봉 한 번만 더 양봉 나오면서 상단에 94,800달러 이 회색 박스 때 안착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제가 또 하나 차트 보여드렸죠. 이 아더즈. 자, 여러분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도 마지막 남은 12척으로 여러분 저 외놈 수백 척을 여러분 물리쳤어요. 네. 사라지지 않았죠. 여러분 한 번 생긴 자산 시장은 여러분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한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짚어드린 구간이 어디였죠, 여러분? 이 아더즈 차트 여러분 제가 전 방송에서 196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네. 보시면 여러분 정확히 197.64 여러분 여기 1% 1만큼 차이 나고 여러분 제가 196을 알려드렸는데 197에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반등했죠, 여러분. 자,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보시라는 차트들만 잘 보시면서 네. 지금 진입을 했어도 이미 수익권이실 겁니다. 자, 그쵸. 그래서 이 아더즈 차트가 이미 주봉적으로 네. 이 주황색 선 위에서 지금 안착을 해 가고 있으니 제가 여러분 이때도 알트코인 미친 듯이 올랐고 네. 이때도 알트코인 미친 듯이 올랐고 지금이 여러분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여러분 제가 이 숙명적으로 제가 마크 달아두면서 도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잘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될 일이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일봉 차트로 와서 지금 좀 전에 뭐 올랐다 빠진다는 왜 빠지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 오르는 게 있으면 그 부분만큼 또 돌림목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상단에 지금 제가 미리 또 그어드렸던 이 95,600달러 요 선에서 그리고 미리 또 제가 알려드린 요 95,500달러, 94,000달러에서 지금 또 저항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시원하게 또 넘어주는지를 또 체크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주봉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92,279달러 안착하면서 이번 주봉 양봉으로만 마무리하면은 우리가 그리는 시나리오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훈 기자님이 오늘 사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하신 이유가 어제 이 테더 도미넌스 월요일이었죠. 테더 도미넌스에 대한 차트 분석을 명확히 해서 지금 반등 시나리오를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이 좋은 소식과 좋은 이 맞춤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흥분하셨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자님, 네. 여러분 금지예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횟수 줄이기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확인해 봤으니까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대장이 움직이니까 부대장 이더리움도 상승 흐름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7% 이상 상승을 했고 3,000달러 선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지금 눈여겨봐야 할 이더리움 관련 이슈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이더리움 드디어 디데이가 됐습니다. 네. 푸사카 업그레이드. 저희가 한두 번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오늘 새벽에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네. 좀 최종적으로 요약본 좀 정리를 전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의 후사카 업그레이드 덕분에 비트코인보다 사실 간밤 더 높은 상승을 보여준 부분도 있거든요. 거의 9% 넘는 반등을 보이면서 3,000달러 다시 재탈환에 성공을 했고요.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뭐냐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더리움은 지금까지 개발자들이 완전 너드들처럼 모여있는 집단이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인데 그쵸. 여기에서 이제 기술 업그레이드를 자주 합니다. 유독. 근데 지금까지는 뭐 자동차가 있으면 뭐 핸들 바꾸고 타이어 갈아 끼고 네. 이 정도였다면 이번 업그레이드는 이 아예 차체를 바꾸는 샤시를 바꾸는 엄청 대규모 업그레이드네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네. 이더리움이 앞으로 걸어갈 그 방향성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정말 이더리움의 구조적인 업그레이드여서 시장에 좀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좀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 6시에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 채 이더리움 메인넷이 바뀔 예정이고요. 네. 좀 중요한 이 핵심 업그레이드 안의 요소들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어제도 한 기자님이 좀 설명 주시긴 했습니다만 또 제가 저의 버전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피어다스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더리움의 정말 문제가 뭐냐면 수수료도 너무 비싼데 또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거였거든요. 그쵸. 근데 그 느린 처리 속도를 이 피어다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을 때 톨비를 받는 길이 차량들이 많아지면은 그 차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막 톨비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네. 차 대수 제한하기 위해서 그 차에 대한
그 세를 엄청 많이 매기거든요. 그쵸. 유지 비용을. 네.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자체적인 개체 수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 가스비라고 부르는 수수료의 비용이 일시적으로 확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15,000원이 나오는 등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네. 그런 상황들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종종 발생을 해왔습니다. 그럼 별로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매력도가 없죠. 그쵸.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정말 많은 뭐 정말 비싼 돈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뭐 NFT를 발행하더라도 내 작품이 $10,000여서 내가 $10,000짜리 NFT를 발행하면서 15,000원 내는 건 괜찮은데 그쵸. 근데 NFT가 1,000원짜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1,000원짜리 일지연정 한 번 할 때 드는 그 트랜잭션 비용 자체가 가스비. 네, 네. 높게 책정이 되어서 어허. 일부 또 사용자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네트워크로도 분리가 됐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옛날에는 이 차선 자체가 변경이 없었지만 이제 이번엔 이 차선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업그레이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비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같은 경우도 확실히 좀 절감이 되게 되는데요. 이 노드 운영자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데이터들을 검증을 누군가는 해줘야 됩니다. 근데 검증을 그냥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하나의 리워드를 받으면서 노드들이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발생되는 그 트랜잭션들을 다 검사를 해요. 예를 네. 들어 제가 블록이라는 게 있으면 그 안에 이제 트랜잭션이 이렇게 꽂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블록을 열면 거기에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20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옛날에는 그 검사하는 노드들이 감시관이에요. 그 관리자들이 노드를 다 다운로드를 해야 돼요. 하나하나. 그 블록을 열어서 여기에 10개, 여기에 20개 있잖아요. 10개 다운로드, 20개 다운로드 해서 이 10개가 진짜가 맞는지, 거래 내역이 맞는지, 20개가 거래 내역이 맞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엄청 들겠네요. 시간 많이 들죠. 네. 그리고 데이터 비용 많이 들죠. 네. 웬만한 슈퍼컴퓨터 아니면은 이거를 다 유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그냥 쉽게 내가 나 노드 해볼게요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검증이 안 되고 성능이 엄청 높은 컴퓨터로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용률도 떨어지고.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후사카 업그레이드 되면 뭐가 개선이 되냐면 네. 똑같이 10개, 20개가 있으면 그중에 1개, 2개만 검사하면 돼요. 그리고 1개, 2개만 검사해서 얘네 답이 맞아요. 얘네가 진짜 거래가 맞아요라는 게 확증이 되는 기술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거래 내역들을 다운로드하고 검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네. 일일이. 그렇게 되면은 앵커님도 노드를 할 수 있고 저도 노드 운영자가 될 수 있어요. 컴퓨터 없이. 컴퓨터 없이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된다. 그러니까 이런 노드 참여자들이 많아지면 또 뭐가 좋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되는 보안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보안 강화. 네. 탈중앙화라는 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데이터가 분산돼서 관리가 돼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거든요. 다 볼 수 있게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네. 구글이 관리하는 건데 그 구글 클라우드를 예를 들어 전 세계 10만 명의 사람들이 나눠서 데이터를 관리해요. 네. 그럼 해커가 해킹을 하려고 해도 네. 구글 데이터 센터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10만 명의 컴퓨터를 다 털어야만 데이터에 접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암호화폐 이 기술의 매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안전하다라는 건데 이번에 쿠팡도 데이터 다 털렸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그게 만약에 분산화가 돼 있으면 해킹이 될 일이 없는데 이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드 참여자들이 더욱더 쉽게 이 노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더욱더 노드가 확장이 되면서 해킹에 훨씬 더 강화된 체인이 될 수가 있다. 네. 근데 그렇게 강화가 되면 또 뭐가 좋냐? 금융이라던가 이제 기존 제도권에서 이더리움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존 트레이드파이 기관들이 본인들의 데이터를 이더리움 체인에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국가기관의 데이터, 뭐 백악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더리움 기반에 올라가서 관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안이 강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기존 제도권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어서 네. 단기적으로 이 모든 게 쩌르륵 가격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더리움의 색채 자체가 좀 변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한 6개월 뒤에 가격에 영향을 반영이, 받는다는데 그렇죠. 그러면 후사카 업그레이드도 6개월 뒤에 조금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켜봐야 되는 이슈인데 간만에 비트코인보다 어쨌든 이더리움의 가격 반등이 더 컸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네. 결론적으로 그 기대감이 가격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이런 이더리움의 매력을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면서 네. 추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23,000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매수해줬고요. 네. 7천만 달러 정도 사용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체 공급량의 5%를 확보하겠다라는 비전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3% 정도 보유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2% 정도의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네. 여러 가지 좀 주가 측면에서의 우려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추가 매수에 대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마인이고요. 네. 뭐 매수 배경으로는 방금 설명드렸던 푸사카 업그레이드라던가 아니면 금리 인하 기대감 좀 다양한 이 거시 변수의 여러 가지 요인들과 또 내재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네. 이더리움의 가격이 지금 구간에 참 매력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이어가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유동성과 함께 기술 발전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굉장히 미래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훈 기자. 네네네. 네, 이더리움도 이 차트선 기가 막히게 맞춰주셨습니다. 3,050달러를 지켜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50달러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3,050달러. 네, 잘 지켜줘야 됩니다. 네, 이후의 흐름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방금 댓글에도 1차 익절 구간을 잠시 후에 알려드린다고 했던 만큼 네. 그 구간이 좀 다가오고 있긴 합니다. 자, 단기적으로 메타 차트 보면 역시나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네. 벌벌벌 떨지 않으신 우리 웰커미 분들은 여전히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바이 시그널 이렇게 나왔고 지금 별다른 특이사항 없죠. 그래서 지금 알파 차트에서도 지금 이 노랭이가 밑으로 꼬꾸라지면서 지금 이만큼 상승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되돌림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되돌림에 발행하는 그 발현 구간이 제가 말씀드렸던 3,050달러를 지키느냐 혹은 못 지키느냐로 이제 판가름 될 것이고요. 네. 여전히 키보드 스코어에서는 예측치는 여전히 그래도 이더리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4,000달러는 아니나 3,500, 3,600 사이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역시 이것이 바로 꼬꾸라질지 아니면 이대로 발현될지는 제가 또 잡아드리는 그 변곡 그리고 테더 도민스 시황 제대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더리움 제가 요새 보여드리는 차트가 바로 이 60분 1시간 봉이죠. 제가 이 1시간 봉을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은 그만큼 중요한 구간들을 제가 미리 다 이 수채선으로 그어놨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3,035달러, 3,045달러를 제가 3,050달러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지금 또 제가 그어드렸던 이 3,059달러 이 선을 지금 찍고 지금 여기서 좀 약하게 지금 시간 단위니까 지금 저항 맞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저점, 자 사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제가 일전에 어떤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냐면은 네.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시나리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담으신 분들, 여기에서 담으신 분들, 여기에서 담으신 분들, 여기에서 담으신 분들 그 많은 그 물량들이 네. 또 차익 실현이 나타날 것이 아니에요. 제 차익 실현이 나타날 구간을 바로 이 3,147달러 여기 구간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진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세가 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조정이 될 수도 있네요. 단기적인 조정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은 떠나야 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담아야 할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담아야 할 때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비트코인 차트를 여러분 월봉으로 보여드리자면 여러분 이 자산 시장은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한 네. 결국은 우상향합니다. 이거는 모든 자산 시장의 이 지구상에 여러분 이거는 생리입니다. 생리. 자, 네. 그래서 이런 데에 여러분 담았던 분들, 이런 데에 담았던 분들, 일반 개미들이 아니라 다 세력들이 담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최근에 말씀드린 메인 시나리오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때 주봉 단위로 바로 이거를 다시 복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또 전에도 말씀드렸던 메인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죠.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코인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더리움도 다시 돌아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 다시 와서 네. 지금 어느 정도 이 단기간적으로 진입했던 이 물량의 차익 실현은 3,147달러 구간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발현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여기를 또 뛰어넘으면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이 위에 상방이 열려 있어요. 엄청 많이 그렇기 열렸네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더리움은 뭐다? 이더리움은 민생 지원금이다, 여러분. 민생 지원금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네.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올해는 이더리움의 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설령 여기서 지금 단기간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이 물론 3,050달러 지키는 게 가장 베스트이겠지만 2,900 후반대 여기 50달러 말고 2,900 한 80달러까지는 와도 여기를 지켜주기만 하면 여러분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리는 차트 중에 이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 차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설령 단기간으로 만약에 조정이 이거는 단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전면 조정이 오게 된다면 비트랑 이더랑 비교한 차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미리 그어놨던 요 선들을 한번 여기는 지금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는데 네. 여기를 터치를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한 이 주봉 단위의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낮은 가격에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이미 오른 상태에서 또 구매해서 물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눌릴 때 매수를 진입하시는 것이 올바른 투자법이고 네. 그리고 이 차트 여러분 잘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여기 0.003에 도달하면 여기서는 또 집중적으로 도전해야 되는 구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흐름상 한 번 더 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지금 일봉 차트로 와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구간이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을 또 제대로 소화하게 되면은 여기 상단에 여러분 보이시는 여기 3,200달러 선 있죠. 네. 여기까지도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기 때문에 네. 지금 요 양방 시나리오 잘 체크하시고 또 앞서 말씀드리고 계속 강조했던 이 테더 도미넌스 시나리오 네. 잘 항상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더 도미넌스가 결국 6% 미만으로 내려왔고 지금 이 회색 박스 때 지금 5.9에서 또 여기 올랐다가 저항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을 했을 때 코인은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가 이렇게 반등을 했을 때 도전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마지막 찬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더 도미넌스를 살펴주시면서 마지막 찬스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확인해봤고요. XRP, 리플 코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도 역시 2.2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2.18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거래 대금 증가가 단기적인지 아닌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이 XRP 같은 경우에는 ETF 자금 유입이 확실히 좋은 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 XRP 이렇게 현물 ETF 좀 네. 대형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또 플러스를 기록했던 게 XRP여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에 투자했던 기관들의 자금이 XRP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또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ETF가 폭발적인 유입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이 또 그거를 못 따라가서 좀 그러니까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좀 어떤 배경들이 있을지 조금 더 꼼꼼히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2주도 안 된 사이에 원화 기준으로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리플 ETF로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시장에 반응이 없는 이유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네. 아마도 초기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쌓이고 있는 부분이 현물 가격에는 좀 부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리플 내부 자산의 또 이동 가능성도 같이 제기가 되면서 공급 압력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다만 뭐 그러든지 말든지 지난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리플 쪽에서는 이제 순유입이 들어오면서 네. 전체 시가총액의 0.6%가 벌써 ETF발 물량이 되게 됐고요. 이야. 같은 기간 동안 사실 가격 같은 경우는 20%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2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거 왜 반대로 그러죠? 그러니까요. 네. ETF 출시 전에가 제일 높았고 출시하고 나서 현물을 쫙 기관이 네. 사주고 있지만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가서 출시 전 대비해서 20%의 가격 차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받아주니까 누가 던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게 오래된 초기 투자자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어젠가 저희가 또 온체인 데이터 확인을 해봤을 때 고래들의 지갑이 조금 감소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흰
수염고래. 그렇죠. 검은 수염고래 아니고 흰 수염고래. 어제는 큰 수염고래라고 큰 하셨습니다. 수염고래라고 했어요? 요즘 정신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메가급 고래들이 오히려 담고 있고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고래들은 팔고 있다라는 데이터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그런 데이터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조금 일반 사이즈의 좀 대형 투자자들 네. 그리고 오래된 장기 투자자들 그리고 조금 소규모로 사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뒷단에서 좀 든든한 백커 역할을 해주는 ETF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전반적인 긍정적인 내러티브만 형성이 된다면 충분히 단기 반등에는 가장 먼저 성공을 해줄 자산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서요. 네. 여러분들도 당분간 함께 좀 가격에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관과 고래의 싸움, 매수와 매도의 싸움에 놓여 있는 건데 다행히도 거래량 그러면 붙어 있겠네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리플의 향방이 기대가 됩니다. 훈 기자, 네네네. 이제 월요일에 2.2달러를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2.18달러이긴 합니다. 2.2달러를 도전 중에 있는데 메타 차트, 알파 차트를 통해서 리플의 흐름 살펴주시죠. 네, 메타 차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자, 뭐 2.18이나 2.2나 사실 그게 지금은 또 중요하기보다는 네. 지금 메타 차트 상에 지금 이 바이 매수해라라고 제가 말했던 대로 메타 차트가 그쵸. 대변해서 말을 해주고 있네요. 자, 네. 그래서 여전히 이 분홍색 핑크빛 선 위에서 캔들이 형성되고 있고 최근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 제가 언제든지 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그리고 이 알파 차트상 횡보하던 우리 횡명보 형님이 이 노랭이 라인이 지금 아래로 또 곤두박질 치면서 네. 동시에 이 바이 시그널이 그래도 복수적으로 좀 나타났어요. 물론 이 간격이 길어질 만큼 단기간적 제가 말씀드린 단기간 시간 단위적으로 좀 이격은 좁아지면서 이 리플이 조금 조정이 올 수 있나요? 여러분 그래도 차트상 지금 네. 이거를 여러분 팔아야 됩니까? 네. 아니죠. 자 여러분, 오,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이 준케처럼 뭐예요? 불안감이 가속되고 있을 때 여러분 고래들은 담는 것입니다. 근데 자, 기자님, 그래서 여러분 금지인데 너무 지금 여러 번 네, 우리 웰컴 이분들, 네, 네. 자 우리 웰컴 이분들, 네. 제가 벌벌벌 떨 구간은 제가 먼저 떨고 말씀드릴 테니 지금은 절대 떨 구간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쵸. 자, 그래서 이 키보스코어를 보더라도 여전히 3주 후에 2.3달러 위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럼 3주 후에 정말 2.3이 될지 안 될지는 또 가서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예요? 리플 일봉 차트입니다. 자, 우리 웰컴 이분들. 자, 일단은 제가 여기에서 최근에 이 파란색 선을 이탈할 때도 제가 단기적으로 네. 저점을 제가 2번이나 잡아드렸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우리 웰컴이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세력들이 또 여기서 담았어요. 분명히 담았어요. 그래서 이 담은 물량, 이미 수익 실현 중 이 물량들이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어디에서? 이 주황색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확히 좀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런데 네. 다시 지금 파란색 선을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설령 여기서 빠지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이 파란색 선 위에서 네. 저점을 또 이 회색 박스처럼 또 다른 박스를 만들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털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2.3, 이 주황색 선을 넘고 이 주황색 선을 탈주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 이 시나리오를 그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트레이더의 숙명입니다, 여러분. 리플이 전역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이 리플 네. 이 병사가 이제 뭐 탈영인지 전역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자 일단 여기 주황색 선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 상태로 여러분 네. 지금 매매를 임하셔야 되고요. 네. 자, 제가 이거를 왜 그럼 리플이 여기서 곤두박질 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메인 시나리오로 잡아야 되냐? 다시 보여드리면 제가 이 아더즈 이 차트에서도 이미 여러분 저점이 발현됐다고 했고 그리고 리플이 포함되어 있는 이 가상자산 코인 시가총액 전체 차트도 여러분 이 주봉상 지금 네. 2주 연속 이렇게 또 제가 그어드렸던 주요 지지를 또 말아 올리고 지금 이렇게 박스를 양봉 박스를 형성을 했어요.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지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 숏을 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자산이 오히려 감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여러분 좀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네. 건강에 이롭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차트 분석해 주셨습니다. 주요 코인의 이슈와 차트 현황을 자세히 좀 살펴봤고요. 전해드린 내용을 참고로 삼아 주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 소개해드린 시간이죠. 네,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코인레이더에서 오늘 포착한 코인은 에이다입니다. 쭈 기자, 지난 11월 19일 방송에서 에이다 ETF가 출시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에이다 관련된 이슈 전해주시죠. 네, 에이다 같은 경우도 CEO가 되게 활발하게 좀 활동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네. 이분이 조금 뭐 팬들도 두텁지만 또 그래요? 안티 팬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가치를 남을 좀 깎아내리면서 우리가 얘네보단 낫지라는 발언을 상당히 자주 하시는. 그래서 툭하면 싸움을 걸어요. 야 리플 맞짱 뜨자. 야 솔라나 나와. 이거 좀 자주 하시거든요. 컴피티션 약간 동네 양아치처럼. 래퍼기. 근데 사실 양아치요. 이분이 교수님이십니다. 학자시고요. 교수님이요? 네. 연구자신데 약간 좀 성향이 그러세요. 그래서 툭하면 남들을 깎아내리면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렇군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지난 주말에도 또 개인 라방을 또 키시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굴 깠죠? 모든 알트코인들 네. 99%는 다 가짜다. 다 실패다. 뭐 솔라나, 리플 이런 애들도 그런 구체적인 명칭을 이야기하지 네. 않았지만 지금 워낙 암호화폐에 존재하는 게 수십만 개의 코인들이 상장이 돼 있잖아요. 밈코인도 있으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가치만 놓고 봤을 때 99%는 가짜고 진짜로 살아남을 애들 몇 개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뭐 비트코인이나 도지나 뭐 리플, 솔라나, 에이다가 본인들처럼 10년 이상은 적어도 서바이브 했고 살아남았고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 이상은 돼야 진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텃세 부리기네요. 텃세죠. 근데 10년 이상 된 코인들이 뭐 많을 수도 있지만 사실 신생 코인들이 훨씬 더 비중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인데 나 빼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좀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네. 다시 한번 조금 시장에 관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좀 느린 코인 중에 하나예요. 아, 이더리움처럼 빨리빨리 뭔가 기술 개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리플처럼 우리 얘네랑 협업했어, 쟤네랑 협업했어 이런 소식을 가지고 오지도 않는 조금은 답답한 체인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 내년에 인프라 확장 소식이 있다라고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RWA와 같이 기존 금융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빌딩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조금 당분간은 추가적으로 소식이 나오는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쭈 기자, 훈 기자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코마워 애청자이신 땅비니님 슈퍼챗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코인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